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3프로 TV 백브리핑 1월 12일 순서. 오늘은 특별하게 정프로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승찬 기자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안승찬입니다. 네. 시작이 벌써 다르네요. 아, 그렇습니까? 뭔가 활기차요. 너무 활기차고 깔끔하고.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이프로님과 우리 안승찬 기자님의 이제 오프닝을 보면 이게 시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뭐 둘이서 그냥 잡담들 하시다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프로님 왜 안 가세요 집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도 눈높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저희 3프로 TV의 위상이 전과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팬분들의 어떤 사랑에 힘입어서 그냥 가는 방송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컨텐츠로 꽉꽉 채우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승찬 기자님과 함께 오늘 첫 번째 게스트분은 어떻게 광고 듣고 모십니까? 아니면 바로? 아닙니다. 설명은 해드려야죠. 오늘은 어예진 소장님이 나오시는 날인데 어예진 소장님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 주간의 외신 얘기들 쭉 정리해서 정식 코스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외신. 외신.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외신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르몽드, 전 세계 뉴욕타임스, 괜찮은 언론사들은 외신이 무조건 일면입니다. 우리나라 4면 5면까지 가요. 맞아요. 이 외신에 대한 중요성, 이거 우리가 이렇게 놓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물론 주식 중요하죠. 투자 중요합니다. 재테크 누구보다 내 삶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걸 잘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정확하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들 함양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이 되겠고요. 1월 12일 어예진 소장님과 잠시 후에 외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저희 잠시 광고만 듣고 와서 바로 어예진 소장님 모시러 가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2일 우리 백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외신의 본질을 연구해 오신 분이고 평생 외신만 연구하신 분입니다. 우리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네. 오늘. 왜 이상하게 이프로만 빠진 분위기가 좋을까요? 이게 한 번 그랬다면 우연일 수 있고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매번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프로님 빠지면 재미있을까? 자, 우리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외신 한 주간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수많은 나라에서 들려오는 그 뉴스들을 우리 어예진 소장님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또 해석을 해준 그런 시간인 거죠? 독특하진 않은데요. 포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독특하진 않은데. 독특하지 않은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맞아요. 재밌게. 재밌게? 재밌게 확실히 있습니까? 재밌게 확실히 있죠. 정프로님만큼은 아닌데 저도 어릴 적 꿈이 개그우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유, 잘 됐습니다. 그동안 있기를 왜 우리 이 프로에서 담아내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전 지금 또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평소에 굉장히 웃긴 사람인데 방송에서 꾹꾹 누르고 있어요. 아쉬워.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어디부터 가봅니까? 대만 한번 가볼까요? 대만 무조건 웃기죠. 대만 안 웃길 수 없는 나라. 대만 국민분들 상해는데 그게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활력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웃으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할 거라서 저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역시 친일파. 니케이 아시아를 왜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아니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대만이 중국이 침략해올 경우에 반도체 칩 설비를 파괴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논문이에요, 논문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본 논문인데 네.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쟁여놨다가 가져왔어요. 네. 이게 지난해에 그 미국의 육군 대학교에서 네. 발간하는 분기별 학술지가 있거든요. 미국의 육군 대학교? 네, 육군 대학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네. 여기 United States Army College. War College Press. 막 굴러가요. USAW. 네. 네. 그 페라미럴스라는 그 여기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 페라미러스. 유명하죠. 잘 아시죠? 네. 네. 11월에 이 논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2011년 통틀어서 가장 많이 그 다운로드된 2달 만에? 2달 만에? 네. 이야. 거의 2달 만에 10,000건 넘게 다운로드가 됐어요. 제목이 혹시 부서진 둥지 아니었습니까 이거? 저 세상에.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아셨어요? 오. 네, 제목이 브로큰 네스트. 네, 브로큰 네스트. 네스트. 아, 네. 둥지 알았는데 진짜. 네. 네, 제목은 부서진 둥지, 이 대만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저지하기. 근데 여기서 부서진 둥지 하면 네.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부서진 둥지에 어떻게 알을 담을 수 있겠는가. 아, 그 중국 속담이에요? 그런 말이 있대요. 그럼 남진 씨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혹시? 둥지? 네. 내가 주고 싶어. 근데 이제 둥지를 이게 뺏으려고 해도 네. 망가진 둥지는 사실 뺏을 의미가 없잖아요. 아, 망가졌는데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논문은. 네. 그래서 15페이지 분량의 지금 화면 보시면 이 논문인데 네.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번역기 열심히 돌려가지고 이 논문을 번역기를 돌리면 어떡합니까? 너무 길어요. 아, 근데 논문의 요지는요. 좀 전에 기사 제목 그대로예요. 이 논문에 의하면은 예전에는 사실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그 군사력에 약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대만을 침략한 그 의욕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네. 중국의 그 최고위급 군인들이 대만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 주변 그 해협에 대한 뭐 지배력, 네. 아니면은 그 공중전에서의 뭐 우월함, 아니면 뭐 정보력에서 선두적인 뭐 지휘력,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믿고 있고, 이 논문을 쓴 사람들도 교수들인데 그 미군이 과거보다는 좀 궁지에 몰렸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붙으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요? 네, 생겼대요 그렇게. 그래요?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예. 군사 전문 교수들이 네. 어. 그래서 근데 이게 이 학교가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에서 그 각각 다른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같이 쓴 이 네. 학술지에 실은 논문인데 네. 그래서 이 대만과 워싱턴의 리더들이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중국이 선뜻 이 침략하게 주저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전략의 내용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뭐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네. 아니면 그리고 뭐 좀 전략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 이런 거 좀, 그리고 대만을 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중국의 침공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대만이 너무 중국이 침략을 했을 때 미국의 그 군사적인 보복 그 위협에만 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으니까 그 스탠스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전략이 대체 뭔데? 예. 근데 여기서 조금 저는 약간 너무 센데 충격적인데. 그게 브로큰 네스트군요. 브로큰 네. 네스트. 그렇죠. 네스트를 부셔버려라.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각자 뭐부터 챙기실 거예요? 저는 돈부터 챙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금부치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부터 챙겨야죠. 지금 돈이 지금 중요합니까? 어떡해. 아니 기자님, 전쟁 났는데 지금 당연히 집에서 금부치 챙기고 있다고요? 네. 아이들은 지금 울고 있는데 난 정말 이 방송은 이렇게는 난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본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네. 가장 소중한 거를 소중한 먼저. 게 돈이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상대가 뺏어갈 만한 거, 네. 그런 거를 네. 먼저 챙기게 되잖아요. 네. 근데 대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대만의 네. TSMC. 그렇죠. 역시. 네. 야. 대만 TSMC입니다. 네, 그래서 대만이 만약에 중국이 쳐들어오면 그 음. 반도체 칩 설비 TSMC를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공장을 파괴해야 된다. 전쟁 나면 바로 파괴부터 한대요. 그러면서 협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네 침략하면 TSMC 파괴한다. 이렇게.
이게 협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점령을 해도 딱히 건질 게 없고. 그리고 중국에게 그 TSMC가 만약에 좀 파괴가 됐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자국의 산업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위협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침략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논문에 실려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주지 않으면 중국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쳐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약간 주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사실 파괴라고 하면 네. 공장 폭파 막 이거라기보다는 네. 정말 핵심 기술자들 있죠. 핵심 기술자들을 뭐 해외 도피처에 이렇게 안전하게 보낸다던가 피신을 시킨다든지 정말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국이 데려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설비를 어떻게 빼난다든지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이 말은 전제가 그거네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략하는 건 TSMC가 제일 탐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네요. 미국에서 보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TSMC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고객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그 매출로 따졌을 때 점유율이 50% 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계 경제에 있어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제재를 무역 제재하면서 그 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삐져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가 만들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자국 생산하자 하고 했는데 따져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가운데 고작 6%, 네. 6%만이 중국 자국에서 생산된 거였다는 거죠. 한참 모자라잖아요. 그것도 뭐 한 30나노 이상의 아주 네. 초첨단은 아닌 그런 반도체 위주죠.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과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도 한 10년 정도 뒤쳐져 있기 아직은 때문에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우리가 이제 기술자들도 옮기고 어떤 생산 설비도 어떻게든 좀 네. 가져갈 수 없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니까 지난해 그 TSMC가 미국에 공장 증설하겠다 하면서 네. 시작했고 예. 일본에도 지금 짓겠다고 얘기했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두 나라 지금 중국하고 다 사이 안 좋은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독일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점점 해외로 좀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것도 네. 약간 이게 연관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그런 든다는 해석들이 거죠. 꽤 있었죠. 네. 사실 왜 대만이 자꾸 다른 데로 TSMC가 다른 나라 짓느냐. 네, 네. 맞아요. 혹시나 모른다. 그래서 이제 대만이 너네 쳐들어오면 이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하면서 이런 협박적 조건을 좀 제시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근데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진짜 네. 뭔가 그럴 수 있는 자동 메커니즘을 만든다든지 신뢰성을 좀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 네. 이런 논문 내용이 기사에 실렸고요. 사실 근데 만약에 대만 TSMC가 네. 좀 파괴가 된다거나 어떻게 좀 망가지게 되면 이 전 세계 회사들이 사실 부품 구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 또 공급난 발생할 거고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것도 그렇게 그렇고, 되면 네. 말씀하십시오. 그게 그 다음에는 네. 이 TSMC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지.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떡상. 삼성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라는 네. 게 저 기사에 언급이 돼 있어요. 기사에도 언급이 돼 네, 있어요.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은 사실 그 미국이든 아니면 뭐 선진국들이 볼 때 썩 좋지는 않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자해잖아요, 자해. 네, 자기들도. 한국에만 이렇게 막 매달리게 되는 상황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자기들도. 네. 그래서 이제 자꾸 공장들을 뭐 해외로 이렇게 하는데 해외로 자꾸 공장 내보내는 게 대만 입장에선 또 어쨌든 이게 다 자신들의 나라에만 있을 때는 어떻게든 미국이든 어디든 우리를 살리려고 할 텐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공장들이 있으면 그래 뭐 대만 부서지면 뭐 다른 나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대만 입장에서는 약간 좀 더 불안해질 수는 있겠네요. 그런 아주 생각도 심층적인 많이 분석이었습니다. 네, 또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이 중국이 기분 네. 나쁠 수 있다고 아까 안 기자님이 네. 얘기하셨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 논문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국 홈페이지에 제가 네. 그대로 읽어드리면 본토의 대중국 통일 추진은 분명히 말하지만 TSMC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아하. 올렸어요.
예. 우리가 네.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 건 네, TSMC 저따위 때문이 TSMC를 노린 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부정을 하고 있죠. 네. 예.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는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막는, 그러니까 네. 중국의 대만 침략을 막는 그 논문 관련 논문에서 이제 기사가 좀 나왔고, 네. 요걸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야. 두 번째는 이제 또 이거 중국을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 네, 다른 중국 얘기, 얘기? 네, 예. 좀 다른 얘기긴 해요. 네. 이제 중국과 아까 대만이었다면 이번에는 중국과 아프리카. 중국과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화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요 화면인데 요거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요. 잘 아시죠? 정프로님 파이낸셜 타임즈 매일 보신다고. FT. 예. 네. 섬에 있잖아요. 네. FT 아일랜드. 네,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보면 중국은 아프리카 대출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국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요? 네. 중국이 원래 계속 빌려주던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프리카에? 맞아요. 예. 근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어떤 특집 기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네.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고 나서 못 받은 케이스들이 늘면서 아주 골치 아파하고 있고 아프리카에 돈을 빌려주는 걸 중단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뭐 일부 국가들이 또 유동성 위기 직면하면서 더 돈을 못 갚는 환경이 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이 우간다 현지 언론이에요. 우간다 현지 네. 언론. 이것도 보시죠, 모니터. 우간다 모니터. 현지 언론 정프로님. 아, 모니터지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 모니터지 네.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우간다에서 우간다라는 나라는 참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네. 뭔가 이렇게 좀 덜 발전한 나라의 어떤 그 맞아요. 대명사 같은 야 너 뭐 우간다에서 왔어? 이런 그렇지. 식으로 약간 좀 놀림의 네. 대상이었는데 네. 우간다가 그렇게 쉽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간다의 정통 언론 모니터지. 네, 그래서 네. 요 그래서 아까 화면 다시 보시면 네. 모니터지에서 네, 요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간다 현지 언론에서 야 우리 공항 넘어가게 생겼야 이거 와마 일라쇼 막 우간다가 저 충청도였어요. 네. 뭐 그런 얘기예요. 어. 근데 이제 우간다의 유일한 국제 공항이 있는데 이게 엔테베 국제 공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중국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될 위험에 처했다. 빨간 딱지 붙는 거죠. 네네. 그 이유가 공항 지으려고 중국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이걸 갚지 못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좀 역할극으로 하면 그러니까 네. 우간다 입장은 네.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남의 나라 공항을 가져간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네. 중국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았으면 어떡해. 공항이라도 가져가야지. 계약서에 그렇게 해놨잖아. 담보로 네. 걸었잖아. 네. 그럼 이제 또 우간다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계약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 이제야서 얘기하는 건데 네. 너희 중국이 어떻게 강요하는 어떤 계약 내용이라는 게 너무 황당하다. 공항에서 번 돈은 중국한테 돈 갚기 위해서 따로 모아놓은 통장 다 넣으라고 그러고 정말 이거는 불평등한 계약이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냥 표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네. 중국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사실 이제 굉장히 돈 없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이제 돈을 좀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뭔 좀 발전시키나 했더니 결국은 다 중국의 인력, 중국의 이 사람들이 와서 다 그냥 자기네들 인건비로 다 가져가고 결국은 네. 그래놓고 뭐 한 100년 동안 뭐 이거 자기네가 그냥 쓴다고 한다는 둥 하여튼 중국이 약간 좀 불공정 계약을 좀 많이 했다는 걸로 이제 저희는 좀 들은 거는 있습니다. 사실 네. 제가 이렇게 뭔가 티격태격하는 뭔가 대사를 주고 받았지만 네. 이게 뭐 진짜 막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톤 다운을 해서 좀 뭐랄까 우간다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계약 조건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럼? 있으니까 지금 공항 소유권 가져가려고 하는 네. 거니까. 근데 좀 이런 거를 좀 계약 조건 좀 재협상했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건넸는데 중국이 이제 리젝트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우간다에서 국회에서 회의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저 여기 옆에 아이고 두야 하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분 보이시죠? 네. 네. 뒤에 네. 뒤에 네. 뒤에 나온 사람. 사실 네. 동영상인데 저작권 때문에 그냥 캡처만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이제 개, 우간다 네, 머리가 이제 두 분, 세 분 정도가 이렇게 겹쳐 계셔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두 번째 계신 분이 이제 머리를 잡고 계신 거죠? 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분 아니에요? 네. 다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보겠습니다. 아, 근데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계신 분이 있고 세 번째 또 한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다 지금 네. 이 모발이 없으셔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지금 탈모 공약이 우리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국에 오시면 탈모약 치료. 네.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일단 그 우간다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돈을 빌려주고 이제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다. 이런 반발도 하고 국회에서는 아까 그 회의에서는 주권을 빼앗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아프리카에서는 뭐 중국 야욕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뭐 부채 늪에 빠졌다. 네. 뭐 이런 음모가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주장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중국은 물론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그러면서 그 중국의 왕위 무장이 새해 초부터 아프리카 국가들 순방하고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요게 지금 왕이. 오른쪽이 왕위 예. 무장이고 왼쪽이 그 케냐 대통령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조선 터미널에서 여기도 돈을 빌려줘가지고 네. 팔꿈치 인사하고 있는 거 사진인데, 그래서 중국이 사실 아프리카에 제대로 돈을 빌려준 나라가 케냐인데 그 돈으로 케냐가 그 나이로비에서 그 몬바사를 잇는 그 케냐의 뭐랄까 경부선 같은 철도를 놨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조금 더 북쪽으로 연장하는 철도 공사도 중국이 했는데 이 참고로 이 케냐는 이전에는 이거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19세기 말에 그 식민지 지배할 때 영국이 건설됐던 네네. 철로 이용했었어요. 아, 그렇게 오래된 거였어요? 네, 와. 그래가지고 이 투자, 그러니까 그 빌려온 돈으로 네. 그 철로 넓히고 네. 조금 더 최신 시설로 바꾼 거예요. 음. 네, 근데 문제는 케냐도 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문바사라는 항구가 중국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되고 여기는 있어요. 철도가 뺏기는 거네요. 철도가.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잠깐 해드리면 케냐가 그 돈 빌린 걸로 철도도 넓혔지만 그 문바사 항구를 또 개량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필요한 돈, 이거 전체에 필요한 돈은 한 2014년도에 중국에서부터 빌려왔어요. 네. 근데 빌려온 주체가 케냐 항만공사랑 철도공사. 그리고 금액은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네, 한 32억 달러. 근데 네. 이게 전체 공사비의 90%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이거를 중국이 시장금리 이하로 빌려줬기 때문에 케냐가 그렇게 뭐 불리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담보로 몬바사 항구랑 그 나이로비 몬바사 철도의 그 시설물을 건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 계약 조건이 또 하나 들어간 게 공사 수주는 그 중국 철도 교량공사가 맡는다. 아, 중국에서 와서 짓는다? 네. 예, 예. 그리고 준공 후에 운영도 중국 철도 회사가 맡는다. 뭐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개통이 된 거예요 지금. 예. 2017년도에 아, 이 중국이 좋아하는 색깔이네요. 마다라카 익스프레스 레일웨이라고 이게 네. 개통이 된 거고, 네. 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요게 네, 아프리카 지도에서 지금 케냐랑 이쪽 저기 왼쪽 상단에 보면 네모 표시된 부분을 네. 확대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케냐가 그 인도양 해변에 있는 나라인데 중국이 사실 이 빨강색이 이게 옛날 조금 지도라서 이 빨강색, 보라색 다 전체적으로 철로라고 보시면 돼요. 철도. 저 빨간색 있는 게 철도선이에요? 지금 철로? 근데 이 보시면 그 중국이 케냐에 놔준 철도 가만히 보면 이게 케냐를 위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 내륙의 그 자원부국인 그 왼쪽의 콩고, 또 네. 오른쪽 상단의 수단 가기 위한 목적으로 좀 보이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철도가 놓인 뒤에 중국이 콩고와 수단에서 자원을 실어다가 중국으로 가져가는 무역을 크게 늘렸대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저기 보라색에 있는 나이로바에서 몬바사로 가는 게 새로 나아진 거고. 네, 근데 그게 2017년 기준이었으니까 이미 지금은 돼 있는 거죠. 네. 지도가 조금 옛날 거라서. 네. 자꾸 아까 옛날 지도 왜 갖고 오신 거 이렇게 옛날 거 핑계 대실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제일 잘 보여가지고 갖고 왔죠. 네. 알겠습니다. 제 마음에 제일 들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자기네 자원 가져가려고 아프리카에서 철도 놔놓고 네. 이거
돈 좀 못 갚았다고 계속 그렇게 뭐 항구를 가져가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네. 빌려준 돈 어쨌든 받아야 뭐 되는 그렇긴 하죠. 거니까. 네, 네. 어떻게 뭐 담보를 그리고 갚을 어떤 신뢰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예. 국가들이 예. 걸만한 게 없으니까. 네네. 너네가 투자 받아서 지을 거를 지금 그럼 걸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나름대로 본인들도 이유가 있지만 요 기사를 하나 더 보시면 네. 요거는 BBC에서 나온 건데 네. 오, 예, 뭐 여러 기사가 나오니까 뭐. 아 좋습니다. 전 세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예, 철도는 중국의 아프리카 연결고리를 깊게 한다. 이런 제목인데 네. 이 철로가 이 케냐의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경제적인 연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케냐를 꼬셔서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돈으로 철도를 놓았는데 네. 철도가 사실은 케냐보다 중국을 위한 철도였다 뭐 이런 스토리인 거죠. 아. 그 기사의 내용이. 네. 근데 중국은 물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하는 주장인데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기사 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우리가 아까도 앞서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에게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1대1로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가 사실 이렇게 돈을 빌리는 이유는 뭐 광산 아니면 뭐 천연 자원 채굴 설비를 좀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뭐 철도 공항 같은 교통 인프라 아니면 또 병원이나 학교 뭐 이런 인프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돈을 갚은 신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담보를 항상 크게 잡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지어야 할 시설물을 보통 담보로 걸어요. 네, 네. 뭐 항만, 광산, 뭐 시설물 같은 거, 그러니까 아니면 운영권, 소유권. 근데 뭐 아니면은 뭐 코코아나 담배나 네. 아니면 뭐 석유, 구리 같은 거 주력 수출물을 또 담보로 잡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아프리카 자원의 뭐 미래 수익 도 담보로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받는 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 지도 요거를 하나 보시면 네.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네. 중국 아프리카 연구 이니셔티브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오른쪽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써 있죠. 예. 153 빌리언스. 그리고 153 빌리언. 네, 그럼 이게 한 10경이 넘을 거예요. 네. 우리 돈으로. 어. 그리고 이제 넘버 오브 론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대출해준 건이 지금 1143건에. 와. 근데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주로 교통에 가장 많이 쓰였죠. 빌려온 돈이. 그리고 뭐 그 다음이 뭐 에너지나 뭐 광산, 그 다음에 뭐 ICT, 네. 수도 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돈을 빌린 국가들을 보면 나이지리아, 뭐 앙골라,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케냐, 잠비아, 남아공, 콩고 등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가들만 해도 거의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해준 돈의 65%가 넘어요. 저 왼쪽에 파란색은 뭐예요? 돈을 파란색이 빌린 있는 데는 국가들. 네? 돈을 빌린 국가들. 근데 진할수록 돈을 많이 빌린 거예요? 네. 아. 진할수록 전체적으로 뭐 많이 빌리네. 그냥 아프리카는 중국이 그냥 중국 돈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그냥.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돈을 빌리기는 하는데 네. 중국 지금 제가 뭐 한 나이지리아, 앙골라 뭐 이런 데는 거의 중국 손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야 계약을 그럼 뭐 하지 말지 왜 계약해놓고 못 갚고 저렇게 나중에 딴소리 하냐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때 그냥 100억 달러 딱 땡 이렇게 빌려주고 알아서 하세요 뭐 이게 아니고 100억 달러 내가 빌려줄게. 근데 이제 그 100억 달러는 어차피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인력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도 우리가 책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공사비 좀 뻥튀기 하더라도 사실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공정 무슨 입찰을 그냥 하게 해갖고 제일 싸게 공사하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우리가 빌려주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로 갈게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좀 조금 자기네 힘의 논리 혹은 뭐 돈의 논리로 좀 세게 밀어붙였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리한 분석력이십니다. 손 베셨죠? 네, 너무 날카로워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지도에 보면 네네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저 위에 하얀색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아프리카는 다 빌려줬는데 네. 저기만 안 빌린 국가들은 뭘까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위가 리비아네. 위에가. 리비아입니까? 네. 이집트 옆에. 오른쪽 끝에 이게 뾰족 피어나는 데가 소말리아고 왜 저기만 안 빌려줬을까?
왜 안 빌려줬을까? 아, 그러니까 제가 또 빌려준 이렇게 데 말고 부족한 안 빌려준 데 허점이 이제 드러납니다. 안 빌려준데 특이하네요. 리비아는 우리가 카다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카다피 네.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봤을 네. 때 진짜 모르겠는데 리비아와 소말리아는 자존심 있는 국가들이네. 우린 중국 돈 안 받겠다. 아 그렇게 보기 그렇게 근데 보기 그 뭔가 제 생각에는 네. 뭔가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네. 기아라든지 뭔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저쪽에는 지금 중국이 네. 돈을 들여서 특히나 이제 뭐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들여서 안정적으로 항구를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사실 내전- 정답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네. 네, 내전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제 말이 사실은 맞죠? 이게 처음부터 중국이 아프리카에 돈 빌려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엄청 됐었는데 이제 와서 돈 못 갚으니까 진짜로 막 뺏기는 일들이 막 생기는 모양이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근데 이게 중국이 초반에는 뭐 광산 이런 데 막 투자하고 빌려주긴 했는데 요즘에 네. 또 트렌드가 최근 몇 년 전 바뀌었대요. ICT로. 정보기술 쪽으로 틀었다는 얘기가 또 있긴 네,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프리카 얘기는 또 여기까지 또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기사 또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 정프로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사. 제가 좋아할 만한 기사라면 예. 예. 오. 이코노미스트에서 갖고 왔는데요. 야, 주옥가 같은 매체들. 네, 요 제목을 보시면 그 빈살만 아닙니까? 무하마드 빈살만? 빈살만이 네. 이 사람의 개혁에 그 많은 사우디인들이 들끓고 있다. 들끓는다. 네, 뭔가 부글부글 하고 있다. 불만이 많다 이거죠. 네, 저 버블링, 부글부글 하고 있다. 아. 네. 근데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아 작은 글자로 버블링이라는 게 있군요. 네, 버블링. 버블링 빌로우 더 버블링 빌로우 서페이스라고. 더 서페이스. 이게 네. 한국어라는 것보다 오히려 영어로 그냥 원어 그대로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때가 있습니다. 수면 밑에서 뭐가 부글부글이다. 그죠. 네, 버블링. 아, 네. 알겠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다 버블과 프로스는 다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어혜진 소장님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해외파네요 여기. 네, 프로스는 그 맥주, 그 거품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아 예. 네, 버블은 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그 무하마드 빈살만에 대한 그 사우디 내부의 불만이 너무 많다. 이런 불만이 있다라는 걸 언급한 기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기사 가지고 와서. 네. 근데 그 빈살만 왕세자가 그 중동에서 사실 가장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우디잖아요. 예. 사우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나라 좀 개방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우리 이제 오일머니 더 이상 기대 안 하고 관광 사업하려고 그러고 네. 그죠? 그리고 뭐 홍해 쪽에 새로 지금 도시 만들고 맞아요. 그러고 그 있습니다. 어뮤즈먼트 파크 오. 하나. 그러나 그렇게 잘하세요. 사우디는 한 3차례 정도 이미 그 시도를 했었어요. 그 전에 왕들도 네. 우리 이제 더 이상 석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뭐 제조업 뭐 이런 거 해보겠다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배경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외국 그 기업 투자 유치라든지 네. 그래서 원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서는 입국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걸 좀 완화시켰죠. 네, 그런 거를 막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어떤 종교와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네. 이런 이슬람의 교리를 좀 파괴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정프로님 잘 보세요. 좋아하시는 거 갖고 왔어요. 네, 뭐죠? 화면. 뭐죠? 예.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자꾸 제 좋아할 만한 거라고 하시는데 저 네, F1 F1 안 좋아합니다. 기다려 이거 보세요. 뭡니까? 예. 지난해 12월에 F1 대회 하나 열었고요. 네. F1 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F1 대회에서 1등, 2등, 3등 하면 원래 이제 그 트로피 받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안 가서 수상 거부했어요. 왜냐면 원래는 샴페인도 터뜨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사이다로 터뜨린 거예요. 술을 못 먹으니까. 네. 금주니까. 예. 네, 그래서 사이다 터뜨려 기분 나쁘다. 이건 못 받겠다 그래갖고 F1 그 저 레이서들이 그냥 퇴장하는 일들도 와, 아니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모르는 게 없으세요? 쭉쭉 진행해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지구본 출신.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 비밀인데. 그리고 또 하나 다음 그림. 네. 네. 네, 요거는 이제 영화제도 열었어요.
영화제 포스터인데요. 네. 네. 그게 온전히 그 얼굴을 드러낸 사우디 여성들로만 구성된 포스터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쉽지 않네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 지금 가려야 이렇게. 되는데. 네, 영화제 연 거예요. 그래서 당시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다른 아랍 국가들이 주춤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화의 중심지가 되려고 한다. 그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갈등과 위기가 아랍 문화의 수도들을 강타한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영화제를 주최하고 새로운 영화를 후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올렸는데 네. 이렇게 영화제에 정말 뭐 이런 얼굴 다 가린 여성들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드레스도 얼굴 입고. 드러내고 드레스 입고 근데 맨살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좋아하시는 거 나와요. 자, 이 활용 이건 점정 뭐예요? 정점은 댄스 페스티벌이었어요. It's 이게 party time. 사우디입니까? 여기 네, 오른쪽에 보면 사우디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아하. 저 설마 메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건 아니겠지. 성지순례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겠죠. 네, It's party time 이렇게 돼 있네. 네, 그 나흘간 열렸어요. EDM 뮤직 페스티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네. 여성분들도 많이 왔다 이거죠? 네, 여기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네. It's Party Time in Saudi Arabia 해가지고 맨앤 우먼이라고 돼 네, 있네요. 여자와 남성이 이렇게 드넓은 사우디 한복판에서 미쳐 댄스 날뛰며 투게더를 춤췄다. 했다. 댄스 투게더를 했다. 이거 안 될 텐데 사우디.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이거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네. 네, 여기는 뭐 다른 축제와 마찬가지로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다. 광란의 파티? 네, 근데 일렉트로닉 음악이 기도 시간을 멈췄다. 뭐 이런 이야. 식으로 써 있거든요. 너도 술 안 먹고 이럴 수 있지. 광란의 파티에 술은 없어.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근데 네.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블룸버그 기사 보면 그 왕국의 변화하는 경계선들, Kingdoms Changing Boundaries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거기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서 펼쳐지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기사를 쓴 건데요. 네. 연말에 열린 거예요. 작년 연말에. 네. 나흘간의 그 EDM 축제가 열렸는데 뭐 데이빗 게라 같은 그 DJ 세계적인 유명한 DJ들이 와가지고 오고 한 20만 명이 모였대요. 네. 20만 명. 사우디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정부 승인을 받은 행사였어요. 이야. 그래서 여기 엄청난 보시면 변화가 자 있네요. 보세요. 이렇게 파티 사진입니다. 사우디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전통적으로 그 사우디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보통 막 아바야 같이 이렇게 다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2018년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복장 규정도 좀 완화했고 이날은 정말 사우디 여성들도 타이트한 바지, 뭐 민소매 맨살을 드러내고 얼굴도 다 반짝이 옷도 입었네, 드러내면서 반짝이 옷. 네, 남자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는 것이 전 세계 언론에 크게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 경찰들이요. 네.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 이런 음악이 EDM 같은 음악이 나오면 가서 막 잡았거든요. 그렇죠. 처벌하고. 그랬는데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 내용을 보면 왕국이 변화함에 따라서 경계를 밀어내는 그 시그널, 신호였다. 그러니까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현지에서 눈에 띄는 어떤 그 퀴어 컬처, 좀 네. 특이한 움직임의 그 문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자 또 인터뷰를 빌어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좀 주의를 돌리려는 그런 전략도 있었다. 우리나라 옛날에 독재 정부 때 야구하고 하듯이 네. 프로 야구 시작하고 했듯이. 네, 그 그럼- 종교 경찰은 이제 무타와라고 합니다. 네, 무타와라고 하는데 네. 네, 길이 한 1m 20 정도 되는 회초리를 들고 다니죠. 진짜 회초리를 들고 다녀요? 네,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때려요? 예전엔 때렸는데 네.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좀 지나치게 하다 맞아요. 보니까 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죠. 2000한 10년 요 정도 때부터는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막 아. 직접 때리진 못하고 뭔가 이 사람이 뭐 EDM 듣는다 아니면 뭐 종교에 반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경찰에 직접 알리는 정도 역할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런 거 정도는 참고로 그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요. 그 전에 어떻게 보셨던 거죠? 근데 이 기사에서 아까 뭐 술 안 먹고 어떻게 그래요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 대마초 술 동성애도 원래 금지잖아요. 네. 근데 기사에 보면 이날 곳곳에서는 대마초 냄새도 많이 났다. 뭐 이런. 사우디에서? 네. 야. 보통은 이제 뭐 사우디 왕자들이 주말이 되면 바레인으로 가가지고 클럽에서 많이 네, 네, 즐기거든요. 네. 잘 놀아요. 사우디 사람들 사실은. 네네. 저도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사우디는 안 가봤지만 그 이프로님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학교 때 보면 잘 놀더라고요. 아, 근데 이프로님 있을 때 왜 그런 얘기 못 하셨죠? 혼나요. 정적이 흐르고 째려보고. 아, 네. 미국 얘기만 나오면 그냥. 네. 아 그래. 미국에서도 사실 그 중동 친구들 잘 놀잖아요. 잘 놀아요. 네. 아. 저 약간 나이롱들이 많습니다. 네. 네. 야. 그래서 좀 후줄근하게 입어가지고 너는 뭐 어떻게 왔니? 난 난- 왕자야. 다 왕족이죠, 다 왕족. 얼굴은 왕자가 아닌데 왕자야. 얼굴 왕자 얼굴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왕후 장상희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코노미스트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돌아갑니다. 바로 네. 돌아가시네. 다시 이코노미스트 기사로 돌아가서 네. 그 사우디 내부에서는 이런 그 문화적 변화를 두고 반발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반발이 있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추려보면 네. 먼저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실라피스트들 네. 이들이 말세 세상 말세가 없어 이런 말세가 없어 라면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빈살만이 더 이상 뭐 가게나 식당에서 뭐 하루에 5번씩 기도를 강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볼에 뽀뽀를 하면서 인사하는 남녀를 막을 수 있는 그 이슬람에 말씀하신 그 도덕 규범 강제하는 종교 경찰의 권한도 축소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아, 뽀뽀해도 동교 경찰한테 걸려요? 네. 그럼 얼굴에 다 쓰고 있는데 당연히 걸리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네. 저 파티할 때 있잖아요. 네.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네. 음악이 꺼지고 아. 잠깐 기도하고 아, 기도는 꼭 해야 돼요. 다시 춤췄대요. 아, 그건 뭐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니까. 굉장히 아. 네, 그 얘기 깜빡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빠빠빠빠빠빠 하다가 갑자기 네, 네. 기도하고. 야, 그거 진짜 희한하겠다. 네, 그래서 네. 그 빈살만이 이슬람 율법을 좀 풀어주면서 한때 조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슬람 보수주의자들. 네. 그 살라피스트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또 개혁과 계속 충돌을 하면서 이 영향력이 억제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빈살만이 원하는 그 방향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게. 네. 근데 이제 살라피스트들이 사우디 인구가 한 3,3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적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반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부류 반발하고 있는 또 한 부류가 왕족이래요. 이거는 조금 의외의 세력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빈살만이 집권한 이후에 그 왕족들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는 뭐 무료 항공편이라든지 뭐 공공 요금이라든지 의료비 특권 같은 게 있었는데 네네. 이걸 삭감하기도 했고 또 왕족들이 그 정부 사업 같은 거 수주해서 체결을 할 때 네. 수수료를 챙기는데 이 수수료를 챙기는 걸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음흠. 그래서 왕족들이 봤을 때 이거 아. 정치 체계를 아예 1인 체계로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는 사우디에 왕족이 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뭐 그냥 걸리는 게 왕족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너는 왕족이 구체적인 족보를 대봐라. 그러면 누구의 아들의 동생의 뭐 사촌의 하도 왕족이 많아서 이거를 얘네의 특혜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다고 들었어요. 너무 국가 돈이 많이 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그 네. 왕자라고 했던 그 친구가 그 모하마드였어요. 걔 이름이. 근데 네. 너무 자기 왕자였다고 하면서 어. 너는 무슨 돈으로 유학을 왔니요? 그래서 너는 그랬더니 자기는 나라에서 보내줬다. 그렇죠. 그리고 나라에서 차도 사줬다. 아. 막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살라마리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우리 모두는 우리 집에서 다 왕자였습니다. 공주님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떻게 키웠습니까? 네. 그거 예.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다고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또 오해했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왕족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도 있고 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또 국민이다. 한편에서는 사실은 왕족의 어떤 파워가 줄어드는 거에서는 기뻐할 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개인의 자유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확대되는 거 아니야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 빈살만 왕세자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톤다운하는 건 좋은데 아예 폐기하려는 거 아니냐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네. 그리고 또 경제 정책 부분에서도 민간 부분을 좀 밀어내고 있다라는 불평이 나오는데 네.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세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지는 거고 이 인터뷰에 뭐 네. 그 사우디의 택시 기사 인터뷰가 실렸는데 예. 그 사람이 빈살만이 집권하기 전에랑 집권한 후에 물보다 쌌던 기름값이 4배가 올랐다 하면서 불평을 했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또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생각했을 때 이러다가 그럼 쿠데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지배하고 있는 세력 권력이 너무 강해졌고 그리고 이런 빈살만의 행동에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하는 왕족들은 네. 가택연금 상태에 있대요. 감옥에 갇힌 이들도 있고.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리츠칼튼 호텔이란 그다음에 또 뭐 호텔 하여튼 2군데로 그 왕족들을 나눠 갖고 한번 맞아요, 빈살만이 맞아요. 가뒀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빈살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우디가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늘 재정 흑자 상태였는데 한 4, 5년 전부터 재정 적자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세금이 없잖아요. 예. 세금이 없다 보니까 세금을 좀 이렇게 부과를 하려고 그러는 마음 분명히 그 욕심 좀 생기지만 세금 부과를 하면 또 세금 있는 곳에 반드시 대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왕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값이 여기 이제 엄청 싸거든요. 네. 대략 우리나라가 가정에서 한 달에 한 60kW 정도를 쓰면 네. 뭐 한 10만 원 요 정도 나오는 건데 네. 여기는 한 3,000kW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에어컨도 그러면 빵빵하게 틀어야 되고. 우리의 한 300배 막 이렇게 막 트는데도 계속 에어컨 틀고 계속 이러는 거군요. 그러니까 방마다 에어컨 2개씩인데 방이 한 20개쯤 되고 또 너무 추우니까 문 좀 열어라 이래서 문 열어놓고 달고 네. 이렇게 전기를 막 미친 듯이 써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써도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예. 너무 낭비가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자 그래서 전기료를 최근에 한 4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기름도 아까 말씀하신 거죠. 기름값도 엄청 올렸고. 어허. 네,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분명히 좀 나오긴 하나 네. 아직까지 그 왕국의 이 빈살만의 위치는 매우 공고하고 그를 꺾거나 혹은 뭐 뭔가 불만 세력을 형성할 만한 이야. 기회들을 완전 차단하고 있다. 이야. 거의 최준영 박사님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최준영 박사님 이야. 빙이 된 것 같아. 네. 자, 폭주 계속 좀 이렇게 터뜨려 주시고. 정말 이 정도로 굉장히 지식이 깊으신 분인 줄. 사우디. 수요일마다 해주시면 안 돼요? 사실 바로 또 2% 몰아내기입니까 또? 네, 저도 뭐 이 사우디란 나라가 이게 네. 이 나라를 세운 그러니까 사우드 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거 우리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1920년대입니다. 그 네. 얘기가. 네. 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또 제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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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는 이 프로님과 안 기자님이 제가 좀 부족한 네. 그 내용을 항상 보충 설명을 중간에 해주셔서 굉장히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 프로님이 빠지신다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웬걸 프로님이- 훨씬 더 알찬. 이 프로님이 바카스라면 저는 활력 28입니다. 네, 정관장 활력 28. 네. 여러분도 이제 활력 28과 함께 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아야. 정관장 활력 28 어디 갔어? 예, 하여튼 네. 네. 아무튼 그 시간상 하나만 더 하고 저희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중국이 제재를 받던 이란,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싼 값에 조달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 그 미국의 제재로 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을 중단했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은 이 국가에서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다는 기사예요. 이 표를 한번 보면 네.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뿅. 네. 네.
이게 시장 정보업체 K플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3년 만에 최고치인 3억 배럴이 넘는다. 2020년 대비 53%가 급증했는데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제재에 동참하는데 중국만 석유를 사들이면서 덕을 보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거든요. 예. 그간 미국이 중국에게 야 너네 이란 거 사지 마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사들이는 이유가 이곳의 석유 가격이 국제 유가 대비 10%가량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팔 데가 없으니까 싸게 파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이외의 기업들이 근데 이런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좀 인정이 되면 네. 아무래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동결 같은 위험이 있는데도 네. 중국이 이걸 무릅쓰고 수입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대부분이 공식 세관 자료에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왜요? 밀수요, 그러면? 왜요? 이게 왜냐하면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오래된 선박 같은 데 실어가지고 네. 그 원유 원산지를 가려가지고 이동한다든지 포대가리 같은 거 아닌가? 세탁을 하는 건데. 어두울 세탁을? 때 뭐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쌀죠, 중국산인데. 네, 그리고 아니면 대부분 오만이나 말레이시아산으로 이제 둔갑해가지고 한번 거기 보냈다가. 네, 그래서 수입되기 때문에 네. 이 표를 보시면 표를 표. 보여주세요 하면 이 표를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검정색이 그 이란산 그 밑에 있는 원유거든요. 거? 예, 네, 밑에 맨 있는 밑에 거. 있는 검정색 이란산 원유인데 2020년 12월 이후에는 이란산 원유 전혀 공급받지 않고 있죠. 예. 근데 핑크색이 오만에서 온 거, 파랑색이 말레이시아에서 온 건데 오만과 말레이시아 수입량이 엄청 증가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반증하는 그 표라는 거죠. 저게 사실은 베네수엘라 뭐 이란산 석유인데 다 요렇게 오만 뭐 요렇게 말레이시아산으로 말레이시아산 둔갑해서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자료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거는 경제적인 이득이 중국에게 거의 없으나 이건 좀 정치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좀 제가 첨언 하나 좀 드리자면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예, 거기 원유는 네. 초중질유라고 그래서 매우 끈적끈적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정유 시설 예를 들면 중동에서 쓰던 그 두바유 같은 거 이런 네. 거를 정유하던 시설에서는 정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거기 네. 더 끈적끈적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좀 경질유고 네. 중동 쪽은 경질유고 그 베네수엘라는 완전 초중질유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전용 정제 시설이 있어야 제대로 정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으로 사실 오히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에 내가 좀 매긴다는 생각으로 이건 하는 거지 중국의 이득은 이 경제적인 이득은 전혀 없다라고 정프로는 또 말씀을 한번 살짝 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댓글에 있었습니다. 오늘 첨언 왕자. 네, 이렇게. 네. 야, 아니 지구본에 가면 이렇게 병합니까? 지구본? 그러니까요. 지구본 대학 같아. 지구본 오늘 대학. 정말 그 부족한 저의 내용을 아주 네. 풍성하게 네. 채워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제가 가끔 감사합니다. 그 최준영 박사님이랑 통화하는데 최준영 박사님 이걸 보고 좋아하실까요? 최준영 박사랑 친하게 지내지 마요. 나만 할 거니까. 네. 나 혼자만 아는 척 해야 되니까. 네.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 네. 전 세계 소식들 특히 이제 오늘은 그 핵심 키워드가 이제 중국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다 중국 중국이 얘기가 안 들어간 많았네요. 데가 없었어요. 그죠?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그리고 네. 중국이 아프리카에 돈 빌려주는 거 이제 그만할 생각 그리고 네. 말레이시아까지 중국이 쭉 다 이어졌는데 네. 대만에는 생각해 보니까 TSMC 말고도 중요한 게 또 있었습니다. 뭐 있어요? 그 대왕 카스테라. 우리 너무 맛있잖아. 다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망했죠. 대만에선 잘 돼요. 네. 네, 우리 대만 카스테라 하셨던 분들 가운데 아픔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그러니까요. 우리가 돌봐야 돼요. 네. 예. 대만 네, 카스테라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네. 네, 그 누굽니까 PD 그거 이영돈 PD. 네. 예, 너무 그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갑자기. 네. 대왕 갑자기? 카스테라. 그거 먹고 싶네요. 네, 대한 카스테라.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요. 네. 어예진 네. 소장님 다음 주 수요일. 수요일. 네, 수요일. 수요일에 뵙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에 와주실래요? 또 우주? 오세요? 또 오세요? 우주 플리즈? 우주 플리스 나오면 또 제가 안 올 수가 없겠네요. 네, 네, 네. 이 프로님께 잘 말씀드려서 네. 좀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어예진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